자, 1시간 정도 더 하고 한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문장의 쌓입니다. 자, 일정적으로 이제 문장에 짜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장의 짜임에 있어서는 그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혼문장이 있다. 그 다음에 겹문장이 있다. 그래서 혼문장과 그 다음 뭐가 있다지? 겹문장이 있다. 주로 이제 혼문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주어 플러스 서술어 관계죠. 주어 플러스 서술어가 한 번 되는 거예요. 주어 플러스 서술어가 한 번 되는 걸 무슨 문장이라고 한다지? 혼문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겹문장 같은 경우는 주어 플러스 서술어가 두 번 이상 되는 문장을 겹문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 겹문장에는 두 가지가 있죠. 무슨 문장이 있을까? 아는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진 문장이 있다. 이렇게 해서 아는 문장과 무슨 문장? 이어진 문장. 아는 문장이라는 것은 문장 속에 또 다른 문장을 안고 있는 문장을 아는 문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어진 문장은 말 그대로 문장이 있잖아요. A라는 문장이 있고 B라는 문장이 있을 때 A와 B가 같이 이어지는 경우죠. 알겠죠? 이런 문장을 바로 이어진 문장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할 수 있겠죠? 특별히 그 아는 문장 가운데는 이렇게 문장 속에 안겨있는 문장, 이것을 우리는 무슨 문장이라고 하냐면 안긴 문장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자, 아는 문장 속에 안겨있는 문장을 뭐라고 한다? 시작. 안긴 문장이다 이렇게 하고, 안긴 문장을 안고 있는 전체 문장을 무슨 문장이라고 한다? 아는 문장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아는 문장이 있고 뭐가 있다? 시작. 안긴 문장이 있다. 정리됐습니까? 이것을 기억하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아는 문장 속에 안겨 있는 문장을 뭐라고 한다? 시작. 안긴 문장. 안긴 문장을 안고 있는 전체 문장을 뭐라고 얘기한다? 시작. 아는 문장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됐습니까? 참고해두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안긴 문장은 문장 속에 안겨 있으면서 문장 속에서 일정 성분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안긴 문장을 성분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대체적으로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성분절 형태로서는 대표적으로 명사절이라는 거죠. 명, 부, 관, 인서. 명부관, 인서. 시작. 명부관, 인서. 그래서 명사절이 있다든가 부사절이 있다든가 관형절이 있다든가 인용절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뭐가 있다지? 서술절이 있다든가. 그래서 명, 부, 관, 인서. 이해됐나요? 그래서 명사절, 부사절, 관형절, 인용절, 그 다음 뭐가 있다지? 서술절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성분절에는 그게 몇 가지가 있다지? 5가지 형태의 절이 있는데, 명사절은 주로 문장 내에서 주어, 목적어,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죠. 주어, 목적어, 부사어 이런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명사절이야. 명사절이고, 부사절은 문장 내에서 부사어 기능을 하는 거고, 관형절은 관형어. 인용절은 뭐일까? 주로 부사, 인용, 격조사가 결합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부사어가 되는 거지. 서술절은 문장 내에서 무슨 기능을 한다 했지? 서술어 기능을 한다. 이렇게 해서 명사절은 주로 주어, 목적어, 부사어 기능을 하고, 부사절은 다 같이 부사어 기능을 하고, 관형절은 관형어, 인용절은 시작 부사어, 서술절은 시작 서술어 기능을 한다. 이해됐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갖고 있으면 되겠지. 자, 그러면서 명사절은 주로 뭐가 들어가냐? 여기에 이 중간에 말이지, 이런 것이 들어가면 무조건 명사절이야. 미음기. 미음기라는 명사형 어미가 들어가서 무조건 명사절이 돼. 명사절이다. 부사절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다음 같은 거. 부사형 어미, 개가 있다든가, 도록이 있다든가, 개 도록듯이 아서. 개 도록듯이 아서. 이것이 들어갔으면 대체적으로 부사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부사절. 그 다음에 관형절은 니은, 니을턴, 나라던, 니은, 니을턴. 알겠지? 이것을 관형형 어미에서 관형절이다 할 수 있고, 인용절은 라거나 뭐가 들어있으면 고가 들어있으면 부사, 인용격소사 라거나 그 다음에 고가 들어있으면 대체로 뭐다 시작?
인용절 생각하면 되겠어요. 물론 라고가 들어갔을 때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라고라는 직접 인용절이면 직접 여기 들어가 있어야 돼. 알겠죠? 이거 진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 서술절은 문장 내에서 뭐가 된다? 주어보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다면 나왔지? 서술부가 있다면 이 서술부가 또다시 뭐가 되면 주어 플러스 서술로 관계되면 뭐가 나왔지? 서술절로 취급할 수 있다. 정의됐지? 이런 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성분절에 있어서는 명사절이 있다. 그 다음에 부사절이 있다. 그 다음에 관형절이 있다. 그 다음에 인용절이 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시죠? 서술절. 그래서 몇 가지 유형이 있다는 점? 5가지 유형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질문 던져볼까? 이 5개 중에서 주로 이거는 어미죠? 그리고 마지막에 라거나 코는 조사지. 조사나 어미를 무슨 형태소라고 하죠? 우리가? 문법 형태소 또는 형식 형태소라고 하지. 그래서 이것들은 결국 딱 이런 것만 들어가 있으면 아 이게 명사절이구나. 아 이게 부사절이구나. 아 이게 인용절이구나. 이게 관형절이구나. 딱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문법 표지라고 그래. 문법 표지. 그래 아 이것이 명사절이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는 알겠지? 문법적으로 드러내는 하나의 기호죠. 문법 표지. 그렇다면 이런 문법 표지를 통해서 형성되는 절은 몇 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다. 그런데 서술절은 그런 문법 표지가 있어 없어? 없지. 그냥 서술부가 주어 플러스 서술로 관계되면 서술절이라고 하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점에서 보면 혹시라도 시험 문제 가운데 나왔을까요? 특정 문법 표지 없이 형성되는 절은 뭐냐? 특정 문법 표지 없이 형성되는 절은 뭐냐? 그러면 다 같이 서술절이다. 이렇게 답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알겠습니까? 그것만 좀 알고 있으면 되겠다. 너무 쉬운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진 문장이 있어. 무슨 문장 다 같이? 이어진 문장. 이어진 문장은 A와 B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대체적으로 대등적이냐 아니면 종속적이냐. 자, 대등적이냐 뭐다 시작 종속적이냐. 이 됐죠? 대등적이다. 그다음 뭐가 있다 시작 종속적이다. 이런 관계에 의해서 2가지 될 수 있다. 자, 대등적으로 이어졌느냐 종속적으로 이어졌느냐. 이 됐습니까? 대등적으로 이어진 것은 대체로 어떤 3가지 의미가 있죠. 대등적 연결 의미로 이어진 경우야. 그래서 뭐 나열이랄지 대조, 나열, 대조, 선택. 이렇게 나열, 대조, 선택의 의미일 때는 대등적으로 이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앞문장이 뒷문장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이, 원, 양, 배, 조, 이. 그래서 이유를 나타낸다든지, 원인을 나타낸다든지, 양보를 나타낸다든지, 배경을 나타낸다든지, 조건을 나타내는지 의도를 나타내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 자,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줄여서 그냥 대의문이라고 할게요. 알겠어요? 대의문. 그 다음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줄여서 뭐라고 한다 시작? 종이문이라. 알겠지? 대의문과 뭐가 있다 같이? 종이문이 있다. 자, 종속적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이것의 구별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자,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구별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구별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순서를 바꿔보는 거야. 알겠지? 순서. 그래서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도 말이 되는 거야. 그지? 그런데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A 문장이 B 문장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 주종관계이기 때문에 A 문장과 B 문장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다 하나 예를 든다면 이거죠? 영희는 가고 순이는 남았다. 자, 영희는 가고 순이 남았다. 이 문장은 어떻게 될까요? 대등적일까? 종속적일까? 대등적이죠. 네. 바꿔봐. 순이는 남고 영희는 갔다. 돼야 안 돼요? 되지? 자, 근데 잘 볼까? 영희가 가니까 순이가 남았다. 자, 영희가 가니까 뭐가 남았다 같이? 순이가 남았다. 됐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겠죠. 영희가 가니까 순이가 남았다. 순이가 남았다. 왜 남았어? 영희가 가니까. 그럼 반대로 한번 해볼까? 순이가 남으니까 영희가 갔다. 어때요? 순이가 남으니까 영희가 갔다. 어떻게 돼요? 이거는 바뀌면 의미가 달라져 버리죠. 그래서 순이가 남으니까 영희가 갔다는 말은 의미가 달라지니까 이거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에 있어서의 구별 방법은 순서를 바꿔라. 즉 선행 문장과
후행 문장의 순서를 바꿔서 말이 되면 대동적으로 이어진 문장이고 그렇지 않으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 이해를 갖고 있으면 되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렇다면 내가 한번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봅시다. 자, 다음 같은 환경 속에서 설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자, 1번 한번 문장을 한번 제시해 볼게요. (2번) 나는 철수가 집에 간 사실을 모른다. 3번. 철수가 용감하기가 장군과 같다. 나는 그가 아프다고 들었다. 수담이는 사회 일원으로 훌륭히 성장했다. 나는 철수가 집에 간 사실을 모른다. 철수가 용감하기가 장군과 같다. 나는 그가 아프다고 들었다. 할 수 있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한다면 뭐가 있을 수 있을까? 나는 그가 가서 갔다. 나는 그가 가서 갔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6번째. 나는 여기가 갈지라도 순이는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7번째. 바람이 불고 눈이 내렸다. 바람이 불고 뭐가 됐다? 눈이 내렸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8번째 우리 하나 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영수와 순이는 시장에 갔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영수와 순이는 그냥 대학생이다.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9번째 하면 영수와 순이는 자매가 아니다. 이렇게 합시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만 더 해볼까? 10번째. 영수는 순이와 같다. 영수는 순이와 같다. 알겠죠? 이렇게 했습니다. 자, 혼문장이라면 혼, 겹문장이라면 겹문장이라면 아는 문장인지 이어진 문장인지, 아는 문장이라면 어떤 절을 안고 있는 건지, 알겠죠? 이런 것들을 하나 했고, 마지막에 하나만 더 하고 가야 되겠다. 하나 빠졌는데, 그렇죠? 11번째. 여기다 써놓을까요? 11번째. 하나만 더 씁니다. 11번째.
토끼는 앞다리가 짧다. 하나만 더 할게요. 12번째. 토끼가 늑대가 되었다. 토끼가 늑대가 되었다. 자, 각각 혼문장이면 혼, 견문장이면 견문장이면 이어진 문장인지 아는 문장인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되나요? 자, 다 적었습니까? 자, 뭐 적지 않았더라 할지라도 뭐 여러분들 다 충분히 할 수 있어. 다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되고 틀리지 않도록 100% 맞아야 되겠습니다. 이때 하나 기억할 수 있었어. 혼문장과 견문장의 구별. 알겠지? 자, 뭐다 시작. 혼문장과 뭐의 구별? 견문장의 구별.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가장 일반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가 혼문장과 견문장을 구별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뭐냐면 서술어의 개수를 파악하라. 알겠지? 서술어 개수가 2개 이상이면 무슨 문장 다 같이? 견문장. 서술어 개수 하나면 혼문장. 그래서 혼문장을 뭘 구별하는 문제 같이? 견문장을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다. 정리됐나요? 자, 그럼 맥락에서 본다면 한번 같이 해봅시다. 네. 준비됐어요? 자, 일단 수남이는 사회 이론으로 훌륭히 성장했다. 혼문장, 견문장. 에? 혼문장, 견문장? 혼문장. 왜? 그렇지? 성장했다는 서술 하나뿐이 없잖아. 결국 성장하다 주체는 누구다? 수남이지. 수남이는 뭐였다? 시작. 성장했다. 그래서 혼문장이다. 정의됐죠? 이건 혼문장.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문장? 혼문장. 나는 철수가 집에 간 사실을 모른다. 무슨 문장? 있죠? 저는 모른다 하나에 집에 갔다 하나에 들어가 있지. 서술어 몇 개? 2개 있지. 그러니까 이건 견문장이지. 자, 견문장 가운데 사실은 사실인데 어떤 사실? 철수가 집에 갔다 주어 플러스 서술 되죠? 뭐 그런 주어 플러스 서술의 구조를 갖고 있는 걸 절이라고 했지. 절은 절인데 사실은 사실인데 어떤 사실? 문장 내에서 어떤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알겠죠? 뭐라는 의미를 갖는다 같이? 어떤.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하냐면 관형절이라고 한다. 무슨 절? 관형절. 그래서 대체적으로 견문장이면서 관형절이다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견문장 속에 안긴 아는 문장. 아는 문장이면서 관형절을 안고 있다. 정리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철수가 용감하기가 장군과 같다. 뭐예요, 다같이? 장군과 같다. 철수가 용감하기가. 그럼 이 문장 전체 주어는? 이 문장 전체 주어. 철수가 용감하기가 장군과 같다. 이 문장의 전체 주어는 뭡니까? 이게 주어지. 철수가 용감하기가 주어잖아. 그러지? 그게 뭐가 들어왔어요, 그때? 기 들어가 있지? 그럼 무슨 절? 명사절.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철수가 용감하다라는 하나의 그런 문장 형태, 즉 주어 플러스 서술어 관계 되는 것이 문장 내에서 뭐가 되기 위해서 주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명사형이 기가 여기 들어가 있지. 그러면 무슨 절? 명사절. 철수가 용감하기가 장군 같다. 잘하도 여기 전체 주어는 뭐라고 나왔지? 철수가 용감하기가 이게 전체 주어라는 거야. 나는 그가 아프다고 들었다. 나는 들었다. 그가 아프다고. 됐습니까? 이때 그가 뭐에 닿지? 인용격 조사. 무슨 조사 닿지? 인용격 조사. 그래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무슨 절? 인용절. 인용절 들어가고 있다. 자, 들었다와 아프다. 서술어 2개죠. 그래서 인용절. 인용절을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자, 나는 그가 가서 갔다. 자, 나는 갔지. 하나. 그 다음에 그가 갔다. 2개지.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무슨 문장? 견문장이면 알 수 있지. 견문장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그가 가서 갔다고 했잖아. 그럴 때 안에 안겨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뭐가 된다? 이거는 이어진 문장이 아니라 문장 속에 안겨 있지. 안겨 있는데 이때 그가 가서가 갔다를 한정하지. 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 이거는 부사절. 시작. 부사절. 우리가 부사절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지? 어미, 개, 도록 듯이 아서. 시작. 개, 도록 듯이 아서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가서 갔다. 부사절을 안고 있는 문장이죠. 자, 토끼는 앞다리가 짧다. 시작. 토끼는 뭐가 짧다? 앞다리가 짧다. 따라서 토끼는 앞다리가 짧다.
자, 이게 서술부가 되는 거지. 서술부가 된 사람에서 짧다, 뭐가 짧다? 앞다리가 짧다. 그래서 뭐 플러스 뭐가 된다? 주어 플러스 서술어가 되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서술부가 주어 플러스 서술어 된다는 의미에서 무슨 절 나왔지? 서술절. 시작. 서술절. 6번 본다는 것이 17번부터 봤네. 이거는 서술절. 그래서 서술절을 안고 있는 문장.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12번으로 가봐. 토끼가 늑대가 되었다. 토끼가, 여기 전체 주어는 뭐지? 전체 주어는 토끼가지. 알겠어요? 토끼가. 그 다음에 늑대가 되었다. 됐지? 이게 서술어인데. 되다에 대해서 늑대가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주어가 아니라 보어. 주어가 아니라 뭐가 되었지? 보충해주는 말이지. 그러니까 이때의 늑대가는 보어니까 주어 플러스 서술 안 되니까. 이거는 혼문장이다, 견문장이다. 혼문장이다. 그래서 이때 되다는 어디에만 걸린다? 토끼에게만 걸리지 늑대에게는 걸리지 않지. 그러므로 주어 플러스 서술 몇 번 돼? 한 번 되지. 그러니까 혼문장. 그래서 뭐 헷갈리면 안 돼.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 유형이 비슷하지만 이거는 서술절을 안고 있는 문장이지만 이거는 그렇지 않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토끼가 늑대가 되었다. 잘 알아둬라. 자, 6번째입니다. 영희가 갈지라도 순이는 안 간다. 자, 영희가 갈지라도 뭐는 안 간다. 시작. 순이는 안 간다. 여기 전체 주어가 뭐야? 전체 주어는 핵심 주어는 뭐야? 순이죠, 순이. 그렇지? 순이는 안 가. 언제? 영희가 갈지라도. 정의됐지? 그러니까 앞에가 뭐가 될 수 있어? 이유나 원인 또는 조건이 또는 배경이 될 수 있겠지. 그럴 때 뭐라고 한다 이거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이런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문장, 이 앞문장이죠. A라는 문장을 B 문장에 주어 다음에 넣어봐라. 말 돼야 안 돼. 순이는 영희가 갈지라도 안 간다. 말 돼야 안 돼. 순이는 영희가 갈지라도 안 간다. 말 돼야 안 돼. 되잖아. 순이는 영희가 갈지라도 안 간다. 되잖아. 그러니까 속할 수 있지. 그러니까 앞문장이 뒷문장에 속한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바람이 불고 눈이 내렸다 라고 했지. 바람이 분다. 그 다음에 눈이 내렸다. 눈이 바람에 불고 내렸다. 말 안 되죠. 눈이 바람에 불고 내렸다. 말 안 되지. 이것은 앞뒤를 바꿀 수 있지.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불었다. 돼야 안 돼요? 되지. 그러니까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그래서 앞뒤 순서를 바꿀 수 있으니까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영수와 순이는 대학생이다. 이거 이때 하나 기억 들어오겠지. 이때 와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지. 와가 명사와 명사 사이에 있을 때는 뭐를 취급한다? 와가 명사와 명사 사이에, 내가 우스갯소리로 막 와와 했잖아. 이정현의 와와. 기억 안 나나? 자, 와가 명사와 명사 사이에 있을 때는 뭐를 취급한다? 접속조사로 취급하고 명사와 용언 사이에 있을 때는 부사격 조사라고 한다고 했잖아. 생각나? 그러니까 이거 명사와 명사 사이에 있잖아. 그러므로 영수는 대학생이다. 순이는 대학생이다. 두 문장으로 나눌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다시 한번 시작. 영수는 대학생이다. 순이는 대학생이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로 이어진 문장? 나같이. 이때 와는 문장 접속사로 이어진 문장. 따라서 이건 견문장이다. 혼문장이다. 영수와 순이는 대학생이다 할 때 견문장, 혼문장 시작. 견문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영수와 순이는 자매간이다. 영수와 순이는 뭐다? 시작. 자매간이다. 이것은 결국 자매간이라는 말은 적어도 둘 이상의 관계를 드러낼 때 쓰는 말이죠. 그러므로 영수는 자매간이다. 순이는 자매간이다. 말할 수 있어 없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이때 9번째 해당되는 내용은 뭐가 된다? 다 같이 혼문장이 된다라고 할 수 있죠. 이건 주어 플러스 서술로 하면 된다. 따라서 이 문장에 영수와 순이는 자매간이다. 이 문장의 주어는 뭡니까? 영수와 순이는 자매간이다. 이 문장의 주어는 뭡니까? 이 문장의 주어. 그렇지. 여기까지가 주어야. 알겠지?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 두 문장으로 나눌 수 없으니까 이때 와는 단어 접속 조사. 정리됐습니까? 그래서 명사와 명사 사이 있을 때 와가 문장 접속 조사일 때 견문장, 단어 접속 조사일 때는 혼문장. 이렇게 정리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영수는 순이와 같다. 이건 무슨 문장일까? 같다, 서술 하나지. 이렇게 명사와 용언 사이에 와가 들어가면 부사격 조사. 정리됐지? 그런 맥락에서 보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반드시 숙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문장의 또 짜임 관련해서 알아두고 이 두 가지만 정도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됐어요? 뭐가 혼문장이고 뭐가 견문장인지. 혼문장과 견문장을 구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 뭐냐 나왔지? 혼문장, 견문장 구별하는 방법은 서술의 개수. 서술의 개수가 2개 이상이면
견문장, 하라면 혼문장 이렇게 기억할 수 있고 문장 속에 또 다른 문장 안겨있는 이런 형태면 아는 문장. 알겠지? 아는 문장이고 문장과 문장이 이어져 형태. 알겠지? 대등적 관계냐 종수적 관계에 따라서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종수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겠다. 이 부분 반드시 숙지해 둬야 됩니다. 됐습니까? 참고해둬라. 자, 지워도 되겠습니까? 여기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둘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 이제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을 들을 수 있겠죠? 특별히 교재 131페이지 봐봐. 131페이지. 131페이지 보니까 거기 날개단에 문제가 제시가 되어 있죠. 다음 예문 중 문장 구조가 다른 하나는 뭐냐 나왔지? 그랬을 때 보게 되면 철수는 그 예쁜 소녀가 자꾸 생각났다. 자, 생각났다 동그라미 하나, 생각났다. 두 번째, 예쁘다 있죠? 스스로 될 수 있는 게 몇 개 있어? 2개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견문장임을 알 수 있죠. 됐습니까? 견문장이면서 이때 예쁜이라는 말이 있죠? 예쁜이 소녀에 대해서, 소녀가 그 예쁜에 대해서 주어가 될 수 있지. 이럴 때를 특별히 관형절이라고 해요. 이것도 관형절 안고 있는 문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고대하다의 밑줄자. 그 다음에 오기의 밑줄자. 어때요? 서술어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견문장이다. 따라서 비가 오기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비가 오기. 그래서 기가 들어가 있지? 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무슨 절? 명사, 절을 안고 있는 문장이다. 세 번째, 봄이 되니까 온 강산에 꽃이 가득 피었다. 있습니까? 자, 온 강산에 꽃이 가득 피었다. 왜? 봄이 되니까. 됐습니까? 따라서 무슨 문장 다 같이? 종속조로 이어진 문장. 따라서 이 경우는 온 강산에 꽃이 봄이 되니까 가득 피었다.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래서 종속조로 이어진 문장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철수 다음에 도리는 지금이 중요한 띠임을 직감했다. 자, 중요한 띠임. 지금이 중요한 때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그래서 명사형 의미가 들어가 있죠? 네, 문장에서 전체 목적어 역할하면서 명사형 의미가 들어있다는 점에서 무슨 절 다 같이 명사절을 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철수는 김 선생님이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자, 김 선생님 돌아가셨다. 있지? 뭐가 들어있어? 인용격 조사 들어있지? 그래서 무슨 절? 인용절. 이렇게 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정리됐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의를 좀 해두면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마치 또 밑에 하나 더 해결해 봅시다. 문장의 다음에서 문장 구성이 다른 하나는 뭐냐 그랬을 때 우리는 그가 성실한 사람임을 안다라고 되어 있죠. 있죠. 전체로 봤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문장은 무슨 문장일까? 그가 성실한. 자, 성실한까지 그가 성실한까지만 한다면 관형절이야. 성실하다 들어가 있잖아. 두 번째 때임 있어 없어요? 때임 있죠. 여기서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거 몇 가지가 있지? 3개가 있어. 하나 시작. 성실하다. 그 다음에 때임. 그 다음에 안다. 3개죠? 3개가 서술어가 있으니까 일단 견문장이야. 절을 갖다 얘기할 때는 더 큰 것을 들어서 절의 이름을 줘야 합니다. 알겠지? 더 큰 거. 앞에 분명히 그가 성실한에서 관형절을 안고 있지만 때임에서 뭐가 들어있다? 명사절 안고 있지? 그래서 전체 명사절. 관형절을 갖다 포함한 명사절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 명사절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참고해 둘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저 여자의 치마는 길이가 짧다.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럴 때 보면 자 밑줄장에 놓을까? 여기서의 전체 주어는 뭡니까? 전체 주어는 뭡니까? 치마죠? 치마는 길이가 짧다. 길이가 짧다는 치마를 설명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치마가 짧다. 길이가 짧다는 다시 짧다에 대해서 길이가가 주어가 될 수 있지. 따라서 이거는 서술절. 시작. 서술절을 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1번, 2번 했습니다. 3번에 봄이 오니 꽃이 핀다. 왜 꽃이 피죠? 봄이 오니까. 앞에가 이유가 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온다면 원인 될 수 있고. 자, 그러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된다. 나는 집에 가기가 싫다. 이 문장의 전체 주어는 뭡니까? 이 문장의 전체 주어는 뭡니까? 나는 집에 가기가 싫다. 이 전체 문장의 주어는 뭡니까? 싫다.
싫다. 뭐가 싫어? 내가 집에 가기가 싫은 거지. 그러니까 나는 집에 가기가까지가 뭐가 된다? 주어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됐지? 뭐 그래서 대체로 보게 되면 명사절을 안고 있는 문장. 물론 앞에 나는이라는 것이 전체 주어니까 나는 그 주에 뭐가 생략됐다? 내가가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나는 내가 집에 가기가 싫다. 알겠죠? 물론 그렇게 따지면 전체 주어는 뭐가 되고 나는이 되고, 네, 나는이 되고 그 안에 있는 것이 뭐가 된다? 작은 주어가 되는 거지. 정의됐지? 그런데 거기에 또 뭐가 된다? 가기, 집에 간다. 내가 집에 간다. 주어보라 소속되니까 명사절을 안고 있는 문장이다. 됐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교재 130페이지 봐봐. 130페이지 보면 거기에 관형절이라는 게 있어. 뭐가 있다 했지? 관형절. 자, 그 관형절 보기 전에 명사절 부분에 있어 좀 지워질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그 두 번째 노느라고 깜빡 숙제하는 걸 잊었다 있지? 그 문장 지워주고 함교가 축구에 소질이 있다는 것 있지? 그것도 지워주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노느라고 깜빡 숙제하는 것을 잊었다 할 때 그 부분 지워주고 함교가 축구에 소질이 있다는 것 있죠? 그것도 좀 지워주기 바랍니다. 이해됐습니까? 참고해두면 되겠어요? 네, 왜냐하면 현행에서 다시 바뀌기를 표준 국어대전에서 이제는 더 이상 겉명사절이라는 것이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겉명사절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학교 문법에서는 겉명사절을 삭제했다. 즉 표준 국어대전에서도 겉명사절을 설정하지 않으므로 앞으로 시험 문제 앞으로 겉명사절은 나오지 않는다. 두 문장이 뭐가 있어? 숙지하는 것, 소질이 있다는 것 이게 나와 있지? 그래서 이게 소위 이것을 겉명사절이라고 해서 하지만 이 겉명사절은 이제는 취급하지 않으니까 아예 그 두 예문을 지워놓으시면 좋겠다. 그렇다면 이 두 문장은 뭘 포함하겠다? 겉은 의조명사지. 의조명사는 반드시 앞에 뭘 수반하지? 관형어를 수반하지. 그러므로 앞에 있는 숙지하는 소질이 있다, 있지? 이것도 전부 다 관형절로 보면 되겠어. 알겠지요? 따라서 이런 문장은 관형절 포함하고 있는 문장이다. 자, 그러면서 거기 관형절 봐봐. 관형절. 관형절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계 관형절이 있고 그 다음에 본격 관형절이 있다. 자,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따라서 관계 관형절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다는 점 같이 본격 관형절이 있다는 걸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관형절은 특정 성분이 특정 성분이 생략된 채 형성된 관형절. 자, 이렇게 특정 성분이 생략된 채 형성된 관형절. 무슨 관형절이라고 한다? 시작. 관계 관형절이라고 한다. 이해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특정 성분이 생략된 채 형성된 관형절을 뭐라고 얘기한다? 다시 관계 관형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대표적인 예들이 거기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잘 볼까요? 130페이지. 130페이지에 거기 날개단의 문제를 좀 확인해 보자. 아래 문장에 밑줄 친 관형절 중 피수식어와의 관계에서 그 성격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무엇인가라고 되어 있지. 그렇죠? 거기 해당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이 길 가는 친구를 붙잡았다. 있습니까? 그런데 길 가는 이 뭘 꾸미지? 친구를 꾸미는데 길 가다의 주체는 누구죠? 그 수식을 받는 말이 그 밑줄 친 부분에 주어로 나와야 되겠지. 누가 길을 가는 거야? 친구가 길을 간다. 됩니까? 이렇게 특정 성분이 생략된 채 형성된 관형절을 뭐라고 한다? 관계 관형절이다 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도 볼까요? 고기를 주식으로 먹는. 누가 그래요? 누가 고기를 주식으로 먹어요? 사람들이 고기를 주식으로 먹는다. 따라서 그 관형절에 수식을 받는 말이 그 관형절의 일정 성분 기능하지. 이걸 특별히 관계 관형절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도 볼까요? 순이는 이제 고향에 살고 있다. 누가 고향에 살고 있어? 그렇죠? 가족들이 있습니까? 가족들이 고향에 산다. 따라서 이것도 역시 주어가 생략된 채 형성된 관계 관형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볼까? 그 사람이 결국 실패했다는 사실을 남아난다. 사실은 어떤 사실? 그 사람이 결국 실패했다는 것. 있습니까?
따라서 사실과 그 앞에 있는 관형절의 내용이 일치하잖아. 일치하지? 사실은 사실인데 어떤 사실? 그 사람이 결국 실패했다는 거. 이해됐습니까? 이것을 무슨 관형절이라고 하냐면 특별히 동격 관형절. 다 같이 동격 관형절. 따라서 동격 관형절 뭐냐? 관형절과 그 수식을 받는 체언이. 관형절 있지? 관형절과 그 수식을 받는 체언이 내용상 뭐 할 때 시작? 일치할 때. 자, 관형절과 그 수식을 받는 체언이 내용상 뭐 할 때 다 같이? 일치할 때. 일단 무슨 관형절 다 같이? 동격 관형절이다. 그래서 몇 번째만? 네 번째만 동격 관형절에 해당되는 거야. 알겠지? 그 관형절과 그 수식을 받는 체언이 뭐일 때? 동격일 때. 특별히 동격 관형절이다. 자, 다섯 번째 볼까? 여기서 팔리는 물건은 모두 질이 좋다. 물건이 여기서 팔린다. 될 수 있죠? 따라서 그 수식을 받는 체언이 그 관형절에 주어 역할을 하지. 다 관계 관형절만 할 수 있다. 따라서 가끔은 시험 문제 뭘 묻는 문제 나올 수 있어? 관계 관형절과 동격 관형절을 구별할 줄 아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시되기도 한다. 따라서 동격 관형절과 관계 관형절. 동격 관형절은 관형절과 그 수식을 받는 체언이 뭐일 때? 내용상 일치할 때를 동격 관형절이라고 하고, 특정 성분이 생략된 채 형성된 관형절 뭐라고 한다? 시작. 관계 관형절이다 라고 하는 거에 기억을 좀 해둘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런 것들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130페이지에 있어서의 그런 겹문장의 유형, 아는 문장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다는 점, 이어진 문장이 있을 때 각각의 관계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거기 문제 2입니다. 130페이지에 날개단에 있는 문제도 한번 해결할 수 있겠죠. 다음 예문 중에서 관형절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 뭐냐 했을 때, 비가 오는 소리가 들린다. 소리는 소리인데 어떤 소리 다 같이? 비가 오는 소리죠. 이해됐습니까? 그런 점에서 무슨 절시죠? 소리는 소리인데 무슨 소리? 비가 오는 소리니까 앞에 비가 온다와 소리가 내용상 일치하지. 그런 점에서 본다면 또 동격 관형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반면에 철수는 새로 맞춘 양복. 뭘 맞췄지? 양복을 맞췄지. 그러지? 맞추다에 대해서 목적어가 생략된 채 형성된 관형절이죠. 그렇죠? 그럼으로써 이건 관계 관형절이다. 나는 길에서 주운 지갑. 자, 뭘 주었죠? 지갑을 주었죠. 이것도 역시 관계 관형절. 지하철에서 만났지. 누굴 만났지? 사람을 만났지. 그래서 관계 관형절. 이와 같이 주어 플러스 서술어의 관계를 가지면서 문장 내에서 특정 성분 기능하는 것. 알겠지? 그것을 절이라고 했다. 우리 국어에 절의 유형이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다. 명부관 인서. 시작. 명부관 인서가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됐지? 뭐 그렇게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오지 않으니까 그 정도만 좀 봐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만 더 해본다면 교재 132페이지. 132페이지 보면 복합적인 것들이 있어. 종속적으로 종속적이면서 뭐다? 대등적. 대등적이면서 또한 종속적인 거 있지. 밑에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새가 온다 있어 없어요? 있지. 그러면 이 문장은 봄이 온다와 뒤에 꽃이 핀다와 새가 온다라는 후속 문장이 있지. 그 후속 문장이 어떻게 이루어졌어? 꽃이 피다와 새가 온다는 대등적이지. 대등적인데 앞에 봄이 온다와 뒷 문장은 어떤 관계에 있다? 종속적이라는 얘기지. 이해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전체 문장의 성격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인데 후행 문장의 성격은 뭐다? 대등적으로 이어졌다. 정리됐죠? 자,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이게 나온 적이 있어. 좀 약간 어려운데 이 부분 하나 해결하고 가보자. 자, 일단 이거 한번 해보죠.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다음에 문법의 여러 표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벌써 이거. 자,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님일세. 고tö커 여름 하나니가 있습니다. 이건 용비어천가 몇 장이다? 2장이죠. 이게 좀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온 적이 있어요.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님일세 고tö커 여름 하나니. 이 문장을 이런 식으로, 이게 복합 문장이거든? 복합 문장인데 이 문장을 좀 더
분석해보자는 거지. 알겠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렇게 뭐 밑에 선지로 나올 거 아니야. 이거 분석 결과 1번, 뭐 2번, 뭐 3번, 4번이다. 여기서 뭐 관형절을 안고 있다. 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뭐 후행 문장은 대동적으로 이어졌다. 뭐 이게 나올 거 아니야. 그랬을 때 그 성격을 잘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장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자, 이 문장의 전체 주어는 뭘까요? 불이 깊은 남과 바람이 아니물새 곧 좋고 여름 하나니. 이 문장의 전체 주어는 다 같이 전체 주어. 이 문장의 전체 주어는 뭡니까? 해결해 봅시다.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물새 곧 좋고 뭐하는 시작 여름 하나니. 됐습니까? 이 문장의 전체 주어. 다시 한번 시작.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뭐할새 다 같이 아니물새 곧 좋고 뭐하노니 다 같이 여름 하나니.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것에 있어서 땡땡땡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자, 그렇다면 이 문장에 있어서 분석을 한다면 이렇게 되겠지. 전체 주어는 불이 깊은 남가이 되는 거야. 알겠지? 불이 깊은 남가는 뭐하다? 바람 때문에 안이 흔들릴 때, 바람 때문에 안이 흔들릴 때 꽃이 좋고 열매가 많이 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됐습니까? 전체 주어는 뭐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뭐다 같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좀 더 정리된다면 불이 깊은 남가. 나무는 뭐 하는 것이 바람에 있죠? 바람에 아니밀새. 했을까? 바람에 아니 흔들릴새. 아니 흔들릴새. 자, 곧 좋고 여름한다. 꽃이 좋고. 알겠지? 그 다음에 여름한다. 여름이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됐죠? 자, 여기다 전체 봅시다. 뿌리 깊은 남간. 뿌리가 깊은이라는 뜻이야. 뿌리가 깊은이 뭘 꾸민다? 남간이란 말은 오늘날 나무는이라는 뜻이야. 나무는. 자, 뿌리가 깊은 나무는 시작.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 때문에 안이 흔들릴세. 정리됐죠? 꽃이 좋고 열매가 많이 한다. 그래서 이때는 뭘 갖고 있다? 첫 번째는 관형절을 안고 있는 문장. 시작. 관형절. 이해할 수 있죠? 관형절. 그 다음에 바람 때문에 안이 흔들리기 때문에 바람 때문에 안이 흔들린다. 누가 바람 때문에 하면? 그 나무가. 알겠지? 나무가라는 주어. 나무가 바람 때문에 안이 흔들리니까 꽃이 좋고 열매가 연다고 있잖아. 그러니까 앞에가 이유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관계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시작.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내 말 좀 이해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앞에 전체 주어 부분은 뭘 안고 있는 문장이다? 관형절을 안고 있는 문장이다. 알겠죠? 그리고 바람의 아니밀새와 뭐는 꽃 좋고 열매가 많다라고 하는 이 두 관계는 뭘로 이어진 문장이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알겠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꽃이 좋다. 뭐는 뿌리가 깊은 나무는 꽃이 좋은 거지. 꽃이 좋고 나무가 열매가 많이 한 거지. 그러므로 이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이다? 대등적으로 이어졌다. 알겠지?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이것이 용비어천가 제2장에 있어서 첫 번째 절의 분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겠지? 뭘 안고 있다는 점 나왔지? 관형절을 안고 있다. 그 다음에 이 둘의 관계는 종속적으로 안겠다. 그 다음에 이 안에는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좋지? 이때 좋다는 우리말로 현대어로 말한다면 좋다는 지금의 좋다입니다. 좋다. 지금의 좋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이 여름은 여기서 여름은 열매라는 말로 쓰였다. 우리가 지난번에 고전문학 할 때 얘기한 적이 있어 없어요? 있지? 그러므로 해서 어휘에 대해서 기억해 두라고 했죠. 정리됐나요? 참고해두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석하는 문제 나오면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을 갖다 해주고 딱 한 번씩이 나왔습니다. 용비어천가 제2장을 치르는 상태에서 그 문장의 짜임을 분석했다. 그럼 여기는 뭐예요? 상당히 복합적이다는 걸 알 수 있죠? 복합적이다는 거. 그걸 기억을 좀 해둔다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132페이지에 그와 같이 하나의 예를 들어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문장의 짜임과 관련된 내용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또 하나만 더 보고 끝납시다. 뭐냐면 두 번째. 부사절에 있어서의 그런 형성 방법. 이 두 가지는 뭐냐면 통사 구조에 의한 부사절이 있고 통사 구조.
통사 구조에 의해서 성선되는 서태로 부사절이 있고, 그다음에 어휘를 통해 성선되는 부사절이 있어요. 이 통사 구조는 뭐냐? 대체적으로 어미 있죠. 개나 도록이나 듯이나 듯이의 줄말은 듯이야. 뜻은 듯의 줄임말이야. 따라서 개, 도록, 듯이, 아서 이러한 부사형 어미를 통해서 부사절을 만들기도 하고, 어휘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 네 가지만 기억하고 나와서 없이, 달리, 같이, 몰래. 없이, 달리, 같이, 몰래. 시작. 없이, 달리, 같이, 몰래. 알겠지? 업달, 간몰. 다 같이 큰 소리 시작. 업달, 간몰. 없이다, 달리다, 같이다, 몰래다. 알겠죠? 이런 말 들어가면 대체로 뭐가 된다? 부사절이 된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문장 내에서 뭐 할 때? 각각 이런 어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이나 없이, 달리, 같이, 몰래란 말이 다 문장 내에서 서술어 기능을 하게 되면 무슨 절로 취급한다? 부사절로 취급한다.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했던 건데 요도 들어가죠. 눈이 소리 없이, 자, 눈이 소리 없이 뭐 한다? 시작. 내린다. 있지? 전체 주어는 뭐죠? 눈이가 되죠. 그 다음에 내린다. 이게 뭐가 되지? 서술어가 되지. 근데 이때 소리 없이가 어떻게 내려? 소리 없이 내리는 거지. 그래서 앞에가 뒤를 꾸미는 역할을 하죠. 그럴 때 이때 없이라는 부사가 재차 앞에 소리에 대해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 서술기도 할 수 있지. 소리가 없다. 되니까 이때를 무슨 절로 취급한다? 부사절로 취급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사절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부사절을 만들게 된다. 다 같이 시작. 없이, 달리, 같이, 몰래. 시작. 없이, 달리, 같이, 몰래를 통해서 뭘 형성하기도 하고요. 부사절을 만들기도 하고. 또한 개, 도록, 듯이, 아서. 다 같이 시작. 개, 도록, 듯이, 아서를 통해서 통사적 구조에 의해서 부사절을 만들기도 한다. 됐지? 그래서 이 부사절과 관형절이 있어서 기본적인 이해가 있으면 될 걸로 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뭐에 대한 이야기? 문장의 짜임에 대한 이야기.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혼문장과 겹문장을 구별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서술의 개수를 가지고 따져주라. 알겠지? 뭐의 개수? 서술의 개수. 다만 서술의 개수를 갖다 따져줄 때 하나 기억해 둘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두 개의 주를 공유하는 말들은 대체적으로 혼문장이다, 겹문장이다. 혼문장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둬야 돼. 예컨대 보면 자칫 보면 영희와 순이가 마주치다. 있어 없어요? 있죠? 이 문장은 마주치다 있다. 영희가 마주치다, 순이가 마주치다. 마주치다는 두 대사 필요하지. 그러면 이거는 혼문장이라는 사실 기억해둬야 돼. 자칫 이것을 겹문장이라면 틀리게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서술어가 하나 나왔다고 해서 혼문장이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 경우 있죠. 영희와 순이가 대학생이다. 있어 없어요? 있지. 이 경우는 결국 두 문장으로 나눌 수 있지. 따라서 겹문장. 그래서 서술어가 하나라고 해서 반드시 혼문장이다, 겹문장은 아니야. 그때는 따져줘야 돼. 그 서술어가 두 개의 주어를 원하는 것인지 원하지 않는 것인지를 확인해서 구별할 줄 있어야 되겠다. 이 정도만 배우면 문장의 짜임 정도는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독해할 때도 역시 뭐가 필요해? 문장의 짜임을 가지고 이해하게 된다. 근데 정보의 가치와 관련해서 얘기할 때는 특히 이어진 문장에서는 대동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대체적으로 정보의 가치가 뭐가 강하다? 대동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둘 다 정보의 가치가 있는 거야.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그러나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정보의 가치가 뒤가 강한 거야. 알겠지? 네, 그래서 주절과 종속절이 있을 때 앞에 문장보다는 뒤에 주절 문장에 정보의 가치가 높다는 거. 그래서 독해할 때도 그런 문장을 중심으로 해서 읽어주면 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는 문장이 나온다. 그럴 때 아는 문장 속에 안겨있는 문장이 있지. 그럴 때 안긴 문장도 정보의 가치가 크진 않아. 그러니까 아는 문장도 역시 큰 주어와 큰 서술어 중심으로 독해해 나가면 된다. 이해되나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독해할 때도 이런 문장의 짜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다음 달에 이런 독해에 관련해서 이제 다음 달은 독해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데 독해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접근하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같이 수업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문장의 짜임까지 이번 시간 설명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한자 하고 다음 시간에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 문법의 여러 편,
상당히 다음 주에 배우는 것들 요즘 최근에 와서 시험에 잘 나오고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좀 집중해야 할 내용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